자유마을 총재직을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오고 계시는 장강일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애국을 위해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인사드립니다. 장학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무서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느닷없이 1시간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연금 문제 가지고 온다. 그 문제를 조금 좀 확실하게 좀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왜 연금은 내가 책임자도 아니고 아이디어만 줬는데 왜 저한테 다 오는가. 김학성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연금이 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이면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시장경제,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볼 때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경제는 패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 어디 때문에 성공을 했느냐 하면요 대한민국 때문에 성공이 됐어요. 사회주의가 막 팽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1980년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을 열릴 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둘로 갈라져서 이 자유민주주의 쪽에 있는 팀들이 안 갔죠. 그러다가 1984년도에 미국에서 열렸는데 거긴 또 사회주의자의 나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올림픽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린 건 알고 계시죠? 이때 1988년도에 올림픽이 열릴 때 북한에서 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놨습니다. 그렇게 회방을 놨는데도 공산국가들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엄청나게 한국의 올림픽에 왔어요. 올림픽에 와서 보고 사회주의자들이 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시장경제로 성공한 나라구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구나. 이때 여러분 사회주의가 무너진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사회주의가 무너져서 그 다음에 동독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국가들이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당시에 공산주의가 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국가에서
북한을 거쳐서 한반도 대한민국을 거쳐서 일본을 먹고 미국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인해서 흥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공산국가를 몰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나라가 어느 나라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국가를 오히려 폄하하고 이상한 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시장 경제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를 보니까요, 이 5%에서 8%가 제도적으로 실업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 빈곤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률이 5%에서 8%, 빈곤층이 5%에서 8%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계속 부자들만 계속 키워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만 돌봐도 안 되는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뭘 주장하는가 유심히 봤더니요, 자유시장 경제 플러스 사회시장 경제를 딱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좀 유식한 말이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극에 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한 게 신년의 복음을 해서 신년이 되니까 땅이 50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또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부채진 사람들을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또 농지를 쉬게 해서 농지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신년이 돼도 땅을 안 돌려줬단 말이에요. 원주인들에게 땅을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눔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그 비밀을 일깨우면서 신년의 복음을 첫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면서 첫 설교를 한 것이 신년의 복음을 전하니까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로 크게 발전했지만 여기에다가 기득권층이 저 소셜 마켓 이코노미, 사회 경제 마켓에 그것을 부합시켜서 나누는 공동체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뭘 얘기했냐면 연금을 외쳤어요. 연금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새로운 연금 제도를 우리가 주어서 저들에게 다 이제 이 천만 조직이 되었을 때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것이 바로 프리마켓 이코노미 플러스 소셜 마켓 이코노미, 요 두 개를 합해서 성경적 경제론을 내세운 분이 정광훈 목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목회를 평생 수고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애국 동지 여러분들에게는 정광훈 목사님의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연금이 100만 원씩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신년의 복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여러분들이 사먹고 했던 이익금을 다시 신년의 사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제가 잠깐 살펴보면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희생하고 헌신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나 땅으로 이렇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연금 제도를 했는데 서기 5세기경에 바로 로마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넘겨서 한번 좀 봐주시죠. 자, 여기 보면 서기 5년에 로마 아우구스트가 군인들의 복무가 끝나면 전쟁을 하며 애썼던 그런 사람들에게 현금을 주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땅을 일부를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실시한 것이 바로 요것이 바로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좀 유식한 말을 하니까 갑자기 아주 조용하고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할 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있을 때 이들이 전쟁을 하고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전쟁하다 죽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삽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그때의 참용 용사들에게 차지했던 땅을 보수로 저들에게 토지를 지급해 줬어요. 이게 토지를 지급해 준 이것이 바로 연금제도다 이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요게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보니까 양반들은 놀고 먹는데 죽어라 일해주고 있는 농노들이 우리나라의 천민이죠. 농노들은 배고픔에 헐떡이고 있어요. 농사는 다 져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농지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농사를 지었을 때 주인에게 농지의 50%를 세금을 내니까 그 내는 것에서 너무 많이 걷어간다. 그래가지고 30% 아니면 20%에서 100%의 이 농산물을 농사져서 내면 3,000헥타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땅을 농지를 돌려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농지 소유권을 준 겁니다. 이 법이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돼 있죠. 그냥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사실이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이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이 억울한 거야. 땅을 뺏겼으니까 억울하죠. 넘겨서 보시면 이때에 우리나라의 일본이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항복하고 나갈 때 메가더 장군이 땅을 그 회사들을 다 뺏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은 1,000엔 이상을 못 갖고 나가게 하고 장교들은 500엔 이상을 못 갖고 나가게 하고 사병들은 255엔을 못 갖고 나가게 해가지고 그 돈을 우리나라가 다 귀속을 하게 하고 그 기업들을 다 귀속을 해서 농지를 많이 농지들에게 돌려준 사람들에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보상을 해준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놓고 간 기업이 3,551개입니다. 여기서 보면 몇 개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린 맥주가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이걸 뺏어서 우리나라 발전시킨 기업이 오비 맥주예요. 지금도 있죠? 몰라도 아는 척 하시라니까. 조선 미쓰코시가 신세계 백화점이고요. 성경방직은 지금의 뭐예요? SK. 그 다음에 조선 타이야가 한국 타이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문해의 양조작인 삼성상해가 돼서 현재 삼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조선화학공학이 지금의 화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이승만 대통령은
뺏어 갖고 뭘 준 게 아니라 그만큼 보상을 해줘 가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분이 건국 대통령이고, 그 후에 산업화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거죠.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기냐면, 얘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면 땅을 너희들이 노후 대책으로 땅을 나눠주겠다,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놈들이 나쁜 거지. 남의 땅을 뺏어 가지고 나눠주겠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은 내가 싸워서 땅을 차지하면 내 것이 된다 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우리 이 자유마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애국을 한 것이 내가 늙어 죽어서 3년 뒤까지 1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면 여기서 애국운동 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죠. 지금 이런 운동이 지금 우리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아니, 저에게 정광훈 목사님이 시간이 가더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래요. 나는 저우의 지령을 받는 게 아니라 전 목사님의 지령을 받고 지금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신뢰해야 나중에 가서 사인도 받고 소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요게 여러분 시작이 되면 4달, 늦으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면 늦어도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이. 이게 오늘 제가 물어보니까 2월 달에 시운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냥 넘어갈게. 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게.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그래서 이 지금 러시아는 차지한 땅을 지금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형성하게 되고, 만약에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 땅을 주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 살다 보면 농지가 넓어지면 애도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북방 정책을 빨리 써서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영토를 쟤네들이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는 것도 우리는 싸워서 방어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사인 받는데 만약에 이거 연금 안 타면 우리 앵벌이 시킨 거 가만 안 둡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언제 우리가 앵벌이 시켰냐? 아니, 당신 돈을 뺏은 적 있냐? 돈을 가져온 적 있냐? 무슨 앵벌이를 하냐? 알아서 자원해서 애국하는 거지. 애국을 열심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지. 여러분 재산 뺏은 적 있어요? 애국하자고 해놓고 나서 무슨 앵벌이 시켰다고. 나 10개 손가락으로 얼굴 포크레인 돼서 파주고 싶었어, 그 사람.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는 애국심을 앞세워 일반 국민들이 전쟁에 나가 싸우게 했고, 전쟁에 참여한 국민들은 이제 실제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쓸쓸해할 때 보상을 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죽기만 하고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겁니다. 특권층만 이득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이 광화문에 나가서 애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바르게 세우자고 외쳤던 여러분들, 추위에 떨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전 목사님의 이것은
전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역사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그래서 통일 후 전략농 후 북한이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지고 경제까지도 책임져주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실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이야, 우리나라 6.25가 터져서 낙동강에 일부만 남아있을 때, 그때에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70만이나 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 트루만 대통령, 당신이 한국을 도와야 된다. 안 도우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70만이 있는데 저들이 다 죽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저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국가가 미국 때문에 된 줄 압니다. 자, 이런데 지금 정광 목사님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공동체를 우리가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는요, 지금 세계 경제를 거의 24% 정도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언론도 장악하고 있고 세계 5대 기업 식량도 이들이 장악하고 있고 300대 부호 중 300대 세계 부호 중에 35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있냐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만이 조직되면 이런 유대인의 연대감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더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쭉 나오면서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주택, 우리가 이제 집을 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축비 정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자.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게 여러분 자유통일당의 정책이요. 그리고 사교육비를 없애겠다. 왜 얼굴들이 못 믿는 표정을 짓냐? 자, 이래서 맨 밑에 보면 유대인의 공동체는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이 공동체원들이 가난한 자,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는 생태적으로 5에서 8%의 실업자가 나오고 빈곤층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본주의가 그나마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가 일어난 거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신 이상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장애우들이나 많은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이름 없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하던 일을 싹 손을 놓으면요, 길거리에 엄청난 정신 이상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나눴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하면 유대인의 공동체를 우리가 앞설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 다 읽지 못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이자 대출도 하거든요. 무이자 대출. 그 영국의 공산주의를 깨부수고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사람이 존 웨슬리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무이자 대출을 해줬어요. 농협을 만들어서. 그랬는데 놀랍게 그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100% 상환을 했어요. 한 명도 떼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건강한 공동체다 이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무이자 대출 대조도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하겠다 이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전국 자유마을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생태계까지 지금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 주사파 애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부의 경제 생태계를 국가 돈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유마을이 협동조합도 만들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서 잘못된 건 다 도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 넘기셔서 여기 보면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한 거야. 자유마을 전체 회원이 더 나아가 자유우파 국민 모두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좌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해서 여러분 연금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외치는 거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다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대단하다는 말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뜻이라고도 해요. 근데 보통 이게 머리가 아니고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면 이런 걸 못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자유마을 회원 상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아까 유대인 공동체처럼 지역마다 서로 상호 도와가면서 일을 하게 되고 안전적 운영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십시다. 자, 이래서 세부 실천 사항이 넘어지게 되고요. 자, 하나 더 넘겨서 이래서 개인 맞춤형 구독 경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넘겨서 보십시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유마을 연금 쇼핑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마을 연금 쇼핑몰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내가 물건을 사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건 지금 그 쿠팡 같은 데서 물건 사요 안 사요? 물건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사니까 우리는 좋고 싼 거를 보급하겠다 이거야. 원산지에서 보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통 과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이 남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애국 동지 여러분들에게 줌으로써 더 풍요로워지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성경적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겠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프리마켓 플러스 소셜 마켓 이코노미 경제를 합성화된 경제를 반드시 성경적 경제를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자유마을 경제론입니다 여러분.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내가 물건만 사도 이게 신현의 제도처럼 때가 되면 여러분 내가 물건 산 거에 일부를 이익이 남으니까 물건을 산 것에 값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연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형의 상품과 유형의 상품이 이루어지는데 또 넘겨서 주시죠. 넘겨서 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1000만이 된다 그러면요 세계의 모든 상품 회사들이 우리에게 뭐로 오는지 아십니까? 광고 좀 해달라고 옵니다. 광고. 물건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광고비로도 여러분의 연금을 주고도 남아요. 이 1000만의 조직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광고계약 대항 체결까지. 그리고 동네에 우리 병원은 자유마을 병원은 어느 병원을 활용한다. 그것과 연결하면 거길 우리가 즐겁게 병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조인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내가 병을 치료받아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부의 연금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고요. 이제 독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00만이 된다 그러면은 생산처하고 독점 계약을 맺어요. 그렇죠? 밭대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과일밭 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싸게 좋은 곳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익금을 연금으로 주겠다 이거야. 여러분, 이거는 되고도 남는 겁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해보고 다 해봐도 이거는 되는 겁니다. 되는 거.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오병이어 기본 세트, 오병이어 B 프리미엄 세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물건 살 거 없어 그래도 아침에 가서 그냥 여기다가 연금 쇼핑몰에 가서 그냥 이렇게 눌러만 줘도 한 번 오늘 들어갔다만 나와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광고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다 그런 게 돈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니 목사가 말이야 그냥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 전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시켰는지. 아 내가 이거 괜히 아이디어 줘가지고 말이야. 다음에 넘겨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자유마을 연금 쇼핑몰 이거요, 여러분 나는 생각할 수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여러분 연금 주고도 남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차별화된 그리고 또 넘겨서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 포인트제로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은행에 가서 막바로 카드를 그냥 딱 누르면 카드에서 돈도 찾을 수 있고 물건도 찾아낼 수 있어요. 넘겨서 보십시오. 또 넘겨서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예치금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다 되는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 이렇게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더 많이 남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자 그래서 회원 혜택을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건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연금 쇼핑몰 환급 방법도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넘겨서 보시면, 자 모바일 및 PC 모두 일용할 트렌드에 있는 모든 온라인 몰로다가 함께 연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이걸 좀 알려주지 않으려고 제가 감춰놓고 있었는데, 오늘은 자세하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동안 터뜨리지 않은 거 지금 다 터뜨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누가 이거 카피해서 복사해 먹으려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안 터뜨렸는데, 또 넘겨서 보세요. 자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해서 여러분들이 난 우리 동네에서 요걸 가지고 매장을 하고 싶다, 나는 배달의 민족이 되고 싶다, 그 배달하는 데가 되고 싶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 오프라인 사업장까지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자 쭉쭉 넘겨주시오. 자 병원도 제휴할 수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제3 국민연금. 여러분 이거는요 제3 국민연금입니다. 예? 국가는 자꾸 우리가 낸 거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모자라지만, 우리는 우리가 활용하는 거, 우리가 물건 사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자 연금 쇼핑몰 자유마을. 그래서 자유마을은 나라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광화문 7대 강령이 있습니다. 아시죠? 넘겨보세요. 여러분 요거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7가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우리 함께 한번 연금제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자유마을 가입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시켜야 돼요. 자유일보 구독하고, 그리고 이동통신 그거 여러분들 해가지고 싸고 좋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인용하면 이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돈 줍는다 그런 거야. 이거를 마당 쓸다 돈까지 줍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자유마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자유마을 만세.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를 평생 동안 수고해도 생활비도 없어갖고 절절절절 메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거 주겠다 그랬더니 이게요, 요게 성공이 되면 20세부터 됩니다. 20세부터 연금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남으면 19세로 내려오고 18세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느라고 애쓰였습니다. 감사합니다.